겉은 화려하고 말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다정했지만 막상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이 끊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겉모습과 진심은 다르구나. 오늘은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믿어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주변에 그런 여성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과 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칭찬받을 땐 누구나 겸손하지만 지적받을 땐 본성이 나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랬을 뿐이에요. 이 한마디가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신뢰란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작은 일관성의 반복, 그게 전부입니다. 한 번의 미안함, 한 번의 약속 지킴,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람의 신뢰를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저는 8가지 신호를 차근히 짚어드리려 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자기 정당화, 끝없는 변명, 불평과 뒷말, 그리고 감사를 잊은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첫 번째 문은 이 문장으로 닫겠습니다. 말보다 패턴을 보라. 그 사람이 불편한 순간에 어떤 말을 먼저 꺼내는지, 그 한 문장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첫 번째 신호, 자신을 합리화하며 변명으로 벽을 쌓는 사람의 심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그가 지적을 받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겉으론 늘 웃으며 예의 바른 사람도 조금만 지적을 받으면 표정이 굳고 말투가 차가워집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 겉으론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지나치면 모든 일의 원인을 나 외에 무언가로 돌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성장은 멈추고 신뢰는 천천히 사라집니다. 제가 한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젊은 여직원이 떠오릅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지만 실수만 생기면 늘 이런 말을 했죠. 규정이 애매했어요. 다른 부서가 확인을 늦게 해서요. 처음엔 모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 순간 신뢰의 문은 닫혔습니다. 반면 또 한 명의 여직원은 달랐습니다. 보고서 실수가 있었을 때 그녀는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누구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수정합시다. 신뢰는 그렇게 단 한 번의 솔직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진짜 신뢰는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성장의 문 안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정당화가 습관이 된 사람은 결국 주변의 모든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남의 조언이 불편하고 비판이 공격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렇게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처음 내뱉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그릇을 정한다.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기 전에 혹시 내 안에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
그 한 걸음의 겸손이 신뢰를 만듭니다. 자기 정당화는 결국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신뢰는 나는 옳다 하는 주장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 비로소 신뢰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변명 습관화를 다루겠습니다. 실수를 덮기 위해 나오는 한마디. 하지만 왜냐하면 이 짧은 접속어들이 어떻게 사람의 믿음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멈추는 가장 단순한 문장을 함께 배워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요. 상황이 조금 이런 말들이 입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모릅니다. 제가 살아오며 느낀 건 간단합니다. 변명이 많은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 처음엔 다정하고 성실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는 늘 이유와 상황, 타인의 탓이 먼저 나옵니다. 한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꼼꼼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작은 오류가 생길 때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지시가 조금 애매해서요.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했어요.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직원은 달랐습니다. 회의 도중 자료 오류가 발견됐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요. 바로 수정합시다. 이처럼 책임을 인정하는 용기는 100번의 변명보다 강한 신뢰를 남깁니다. 변명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벽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때부터 신뢰의 기반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제가 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덮지 말고 제대로 바라보라. 덮어둔 실수는 곰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한 실수는 약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죄송합니다. 제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엔 암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 5초면 끝나지만 그 5초가 당신의 5년 경력을 지켜줍니다. 변명은 관계의 병입니다. 한 번 하면 편하지만 2번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입이 먼저 반응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3초 멈춤 습관.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 말하려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그 짧은 3초가 변명을 막고 책임의 문을 엽니다. 신뢰는 완벽함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정직함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변명은 신뢰를 깎고 인정은 신뢰를 세운다.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징후, 아스모, 불평과 불만 파수환을 다룹니다. 입버릇처럼 힘들다, 짜증난다, 왜 나만 을 말하는 사람, 그 말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운을 막는지, 그리고 긍정의 언어가 신뢰를 되돌리는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거울이 늘 어둡습니다. 만나면 늘 피곤하다, 짜증난다, 왜 나만 이래 라고 말하죠. 이런 말이 쌓이면 그 사람 주위의 공기부터 탁해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절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예전에 한 여성 직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은 잘했지만 점심시간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사는 날 이해 못해요. 회사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요. 다른 사람은 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바쁘죠? 처음엔 동료들도 공감하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그 불만의 말들이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피곤하다라고 말하면 정말로 몸이 무거워지고 괜찮아, 오늘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몸이 자연스레 펴집니다. 그게 말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은 내 복을 깎고 감사는 내 복을 키운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상사가 문제야. 환경이 나빠. 운이 없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동안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결국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불행에 묶어둡니다. 제가 젊을 때 선배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네 삶이 된다. 그 말이 처음엔 과장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말이 진리였습니다. 하루에 불평 한마디를 줄이고 감사 한마디를 늘리면 그 사람의 표정과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한 번은 이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늘 바쁘고 피곤했지만 입버릇처럼 괜찮아요. 오늘도 해봅시다 라고 말했죠. 그 한마디가 동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서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녀에게 일을 맡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불평은 공감을 부를 때도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천천히 거리를 둡니다. 처음엔 위로하려다가 나중엔 피하게 되죠. 결국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진짜 신뢰받는 사람은 힘든 순간에도 밝은 말을 선택합니다. 괜찮아요. 해보겠습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이 짧은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따뜻한 공기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불평을 몇 번 했었는가?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을 작은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불평 1개 줄이면 복이 1개 들어옵니다. 그게 신뢰를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4번째 징후, 사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윗사람에게는 공손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차가운 사람. 그 미묘한 태도의 차이가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일관된 태도가 왜 가장 큰 품격이 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사람의 본성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4번째 징후, 사람을 보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며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상세게는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지만 막내 직원이나 청소 직원에게는 말투가 딱딱하고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느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람을 보며 계산하는구나. 처음엔 그들도 잘 나갑니다. 윗사람 눈에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보다 느낌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맞춰 연기하고 있는지 그건 한두 번의 대화만으로도 드러납니다. 제가 존경했던 한 직원은 항상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로 대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께도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택배 기사님께도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태도에는 계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겉으론 사회성이 뛰어나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계산하느라 진심을 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론 친절한데 왠지 불편해. 그 순간 이미 신뢰는 끊어졌습니다. 예전에 한 여직원이 상사에게는 친절하면서 후배들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상사 귀에 들어갔죠. 그녀는 억울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기억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선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예의는 위아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나 신뢰받습니다. 지위나 직책보다 먼저 보이는 건 바로 태도의 일관성입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에게는 다정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심하지 않습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진짜 신뢰는 큰 말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라. 직위가 아니라 존재로 바라볼 때 당신의 신뢰는 단단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5번째 징후. 없는 자리의 말, 즉 뒷담화와 소문과몰 이야기하겠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나누는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품격과 신뢰를 결정짓는지, 그리고 말 한 줄로 신뢰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오늘은 5번째 징후, 없는 자리의 말, 즉 뒷담화와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눈앞에서는 웃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한숨과 함께 비난이 시작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오래 신뢰받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교적이고 부침성도 좋아서 모두가 그녀를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냄새가 돌기 시작했죠. 그 사람 요즘 좀 건방지지 않았어. 아까 회의에서 괜히 튀려고 하던데. 이런 말이 점점 퍼졌습니다. 그 말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그 부팀성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하고 있겠지.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만들어낸 것은 소속감이 아니라 불안감이었습니다. 그 후 아무도 그녀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예전처럼 웃었지만 마음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게 뒷담화의 무서움입니다. 말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뢰라는 집의 기둥을 갉아먹는 도끼와 같습니다. 단 한 번의 험담이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자리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진짜 신뢰받는 사람은 남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죠. 다음엔 잘할 거예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전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제가 존경했던 한 여성 상사는 누가 험담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긴 본인 있을 때 같이 하죠. 그 한 문장으로 대화는 단숨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결코 거칠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뒷담화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말은 힘을 얻고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마음을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름을 신뢰라는 곳에 오래 남겨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6번째 징후, 손익 계산으로만 움직이는 사람 아토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눈앞이 이익만 따지는 태도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메마르게 만들고 왜 진짜 신뢰는 계산을 넘어선 선택에서 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은 6번째 징후, 손익 계산으로만 움직이는 사람 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 위에 쌓이는 신뢰라는 다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돈처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득이 될까, 손해일까? 그 기준으로만 행동하는 사람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한 여직원이 그랬습니다. 회사 행사나 자잘한 봉사활동엔 늘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요 하며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사 앞에서 평가나 인센티브가 걸린 일에는 가장 먼저 손을 들었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결국 자기 이익만 보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눈치를 보며 이익되는 일엔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일엔 늘 뒤로 물러났습니다. 겉으론 문제 없어 보였지만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신뢰는 실력보다 마음의 방향에서 만들어지니까요. 반대로 제가 기억하는 한 직원은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뒤처리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움직였죠. 그녀는 자신이 눈에 띄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행동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늘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조용하지만 든든해. 신뢰는 그렇게 쌓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지만 결국 그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익을 좇는 사람은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 남습니다. 제가 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계산해라. 이익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신뢰는 평생 남습니다. 눈앞의 득실보다 지금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 그게 당신의 평판과 운을 지켜줍니다. 손익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누구보다 빠르게 다가오지만 상대가 힘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신뢰란 결국 계산을 초월한 행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한 행동, 그 한 번의 선택이 오래 남습니다. 그게 결국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신뢰의 근육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7번째 징후, 말은 크고 행동은 가벼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 말하지만 정작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 왜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행동이 말이 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오늘은 7번째 징후, 말은 크고 행동은 가벼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막상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입으로는 책임을 지지만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결국 공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음을 줍니다. 밝고 자신감 있는 태도, 듣기만 해도 든든한 말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는 근거 없는 약속이 섞여 있다는 걸. 예전에 한 젊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성실하고 열정이 넘쳤죠. 이건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엔 꼭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그런데 마감이 다가오면 늘 연락이 늦어지고 결과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고객에게 사과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행동이 없는 말은 신뢰를 갉아먹는 칼이다. 저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게 바로 일이다.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진짜 책임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약속하기 전에 먼저 일정표를 보고 못 지킬 일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부터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행동에서 신뢰를 느낍니다. 입으로 100번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실제로 한번 해내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보다 한 걸음이 신뢰를 만든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신입사원 시절 매일 아침 회사 앞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 일을 1년 동안 계속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보니까 자네는 믿을 만하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약속의 무게를 가볍게 여깁니다. 반면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책임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신뢰받는 사람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지키겠다를 준비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고 싶다면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약속하기 전에 5초 멈추기, 가능할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기. 이 3가지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말은 신뢰로 바뀝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 8번째 징후, 감사를 잊은 사람 차로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받는 것이 당연하고 도와주는 걸 의무로 여기는 사람. 그들의 말 한마디가 왜 냉기를 만들고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인생의 복을 부르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봅시다. 오늘은 8번째이자 마지막 징후, 감사를 잊은 사람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신뢰도, 복도 머물지 않는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 당연함이 자리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정도는 해줘야죠 라는 표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엔 리이도 바르고 일도 잘했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을 땐 늘 자연스러웠지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이 닫혔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사소한 무표정 속에서 무너집니다. 반면 또 다른 직원은 달랐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의 피로를 녹였습니다. 그녀는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제가 젊을 때 한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감사는 해야 할 일을 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받은 마음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를 잃은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큰 돈도 대단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받았다면 24시간 안에 말로, 48시간 안에는 작은 행동으로 보답하세요. 그게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선배가 제게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날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죠. 며칠 후 또 비가 왔을 때 그 선배가 다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고마움을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한 번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새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감사를 잊은 사람의 말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중하게 말해도 마음이 느껴지지 않죠. 반면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한마디는 가장 냉랭한 관계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신뢰는 그렇게 다시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를 잃은 곳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감사는 신뢰의 씨앗이고 신뢰는 인생의 복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디서나 환영받고 어떤 자리에서도 빛납니다. 이제까지 8가지 징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기 정당화, 변명, 불평, 태도 변화, 뒷담화, 이익 계산, 말의 가벼움, 그리고 감사의 결핍.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마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8가지를 종합하며 신뢰를 지키는 구체적인 습관과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준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8가지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신뢰를 쌓는 습관을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을 잃는 건 순간이지만 신뢰를 얻는 건 평생의 일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또 그만큼 값진 것이죠. 저는 이 8가지 징후를 경고등이라고 부릅니다. 그 불빛이 켜졌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안에도 정당화하려는 마음, 변명하려는 순간, 그리고 감사보다 당연함을 선택했던 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신뢰를 회복하는 7가지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력합니다. 1. 먼저 사과하기. 지적받으면 이유보다 먼저 죄송합니다. 이 한 문장이 신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2.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기. 그 사람 앞이 아닌 없는 곳에서 좋은 말을 해보세요. 그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3. 약속 덮어두기. 할 수 있는 약속만 하고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루의 여유를 남기세요. 약속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4. 하루 3번 감사 표현하기. 가족에게, 동료에게, 스스로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그 말이 복을 부릅니다. 5. 불평을 행동으로 바꾸기. 힘들다는 말이 입에 맴돌 때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세요. 그 한 걸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6.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눈앞의 손익보다 이 관계를 지켜야 하는가를 물어보세요. 그 판단이 결국 당신의 평판을 만듭니다. 7. 일관된 태도 지키기. 누구 앞에서도 같은 말, 같은 표정. 그게 품격의 시작입니다. 이 7가지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당신의 주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신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고 작은 행동 속에서 향기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신뢰를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잃는 사람인가? 그 대답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항상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의 결론인 신뢰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경계 자아를 다루겠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끝내야 하고 어떤 사람과는 붙잡아야 하는지 정주영이 남긴 인간관계의 법칙을 바탕으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믿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필요하지만 아무나 믿는 건 위험하다. 신뢰는 사랑보다 깊고 배신은 상처보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신뢰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관계는 거리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무 멀면 정이 식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받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거리를 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거리를 정하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의 일관성을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날마다 달라진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상황용 말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언제 들어도 같은 말을 합니다. 둘째, 재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한 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이 3번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때는 관계의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셋째, 대안의 의지가 있는가를 보세요. 잘못을 인정한 후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없다면 그건 반성의 말이 아니라 면피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이어야 합니다. 닫을 땐 단호하게, 하지만 열 때는 따뜻하게. 그게 인생의 품격입니다. 한 번의 배신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한 번의 선의로 모든 사람을 믿지 마세요. 신뢰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신뢰받는 사람인가? 남의 신뢰를 얻기 전에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한 약속. 그것이 신뢰의 뿌리가 됩니다. 정주영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운은 신뢰 위에 피어나고 신뢰는 일관성 위에 자랍니다. 그 일관성은 하루에 한 번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겠습니다. 신뢰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총합이다. 감사하는 습관, 지키는 습관,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 보는 습관. 그 3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시청자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의 끝에서 다시 한번 신뢰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안에서 일관된 진심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일관성이 바로 신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8가지 징후, 자기정당화, 변명, 불평, 태도의 불안정, 뒷담화, 손익계산, 말의 가벼움, 그리고 감사의 결핍.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책임의 부재에 맞서마. 비디림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진심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란 남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 한 문장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결국 신뢰의 시작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면 남들도 당신을 믿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고 변명을 하고 감사를 잊는 사람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뢰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제 관계의 마지막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진다. 신뢰가 끊어지면 사랑도, 우정도, 협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 신뢰를 먼저 지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었다가 후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배운 마음으로 경계를 세우는 지혜를 가지세요. 신뢰를 잃었다면 다시 쌓으면 됩니다. 그 시작은 단 한 문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 운명은 다시 당신 편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꼭 기억해 주세요. 신뢰는 운을 부르고 불신은 복을 막는다.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짧은 마무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이 아니라 결국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화려하고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 말보다 깊은 것은 일관성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지만 신뢰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은 오늘의 주제를 완벽히 설명합니다. 신뢰는 운의 뿌리이자 관계의 중심입니다. 한 번의 실수보다 무서운 건 작은 변명, 사소한 무관심, 그리고 잊힌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한 성공도 많은 인맥도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들은 8가지 경고와 7가지 습관을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바꾼다면 그 하루가 당신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첫날이 될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늘 나는 신뢰를 쌓는 행동을 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어느새 더 평온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미 관계의 지혜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분명 따뜻한 진심이 있습니다. 그 진심을 잃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당신이 먼저 신뢰를 지킨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 답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새겨두세요. 그리고 내일 누군가에게 작은 신뢰를 건네보세요. 그 한 걸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꿉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꾸준히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인간관계의 착각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신뢰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